스페츠나츠는 특수 목적 부대를 뜻하는 러시아어 용어의 약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이제 러시아 군대, 법집행기관, 정보기관 내의 모든 전문화된 부대를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페츠나츠는 특수작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미국의 다양한 부대에 특수작전 부대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들의 유사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소련의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직접 부대 창설을 승인한 것은 1950년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의 주요 임무는 직접 타격, 전략, 정찰, 비정규전 등을 포함하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미국 육군의 그린베레와 매우 흡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츠나츠는 미 육군의 제75레인저 연대와 같은 경보병 부대와 더 비교되지만 일부 부대는 미 육군의 델타 포스와 같은 티어 1 부대에 가깝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페츠나츠 부대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임무 프로필은 어떠하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GRU 스페츠나츠입니다. 이 비밀부대는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정보총국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방정보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GRU는 모든 군사정보 업무를 처리하며 그들의 스페츠나츠 부대는 첩보, 정찰, 파괴공작, 방첩, 심지어 고위가치 표적 제거에 있어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단순히 기초훈련 과정을 통과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훈련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구를 배경으로 한박쥐 모양의 엠블럼은 다크나이트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그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지를 상징합니다. 훈련은 단순히 운동장을 뛰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 부대의 집중지역에 따라 기초 외국어를 익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GRU의 정식 정보부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유창한 강연을 할 정도의 실력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들은 철저히 저자세를 유지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GRU 스페츠나츠는 앙골라, 베이루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이들은 스파이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놀라운 강탈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9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분대가 캄보디아에 있는 1급 비밀 미 공군 기지에 잠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당시 신형이었던 슈퍼코브라 공격 헬리콥터였습니다. 그들은 헬기를 훔쳐 소련으로 보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지에 남아있던 나머지 헬기들도 확실히 파괴했습니다. 다음은 알파그룹입니다. 이곳은 스파이이자 대간첩 작전부대이며 전천후 코만도 부대인 마치 특수부대의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티어1 부대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KGB가 이 부대를 창설했을 당시 원래 명칭은 A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알파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것이 굳어져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대대적인 임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카불에 있는 대통령궁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이들은 반군 소탕, 인질 구출, 납치범 제거 등 도처에서 활약했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급박할 때는 소련 지도자들을 경호하는 업무도 맡았습니다. 알파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니며 경찰도 아닙니다. FSB는 알파만을 위한 독특한 계급과 휘장을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날 주력 부대는 약 25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지역 팀들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 전문 부서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첸 전쟁과 같은 갈등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비행기, 기차,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강도 높은 인질 구출 작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승리하고 돌아오라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위험 지역이나 무장 세력의 인질 위기 상황에 배치되는 VIP 보호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파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 출신이든 특수부대의 에이스이든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선발 과정은 잔인하며 훈련은 3년 동안 이어지는 고행입니다. 신병들은 보병 전술, 낙하산 강화, 다이빙, 저격, 근접 전투, 무술, 심지어 외국어까지 섭렵해야 합니다. 이곳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현실판 액션 영화 주인공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특수부대 라인업의 또 다른 티어1 부대인 FSB 특수목적센터의 V부서입니다. 빔펠 혹은 과거 KGB 시절의 베가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눈치채기도 전에 다가오는 조용한 전문가들입니다. 1981년 창설 당시 이들은 알파그룹보다 더 공격적이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사촌격인 부대로 인정받았으며 주로 소련 외부에서의 파괴 공작 임무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작전 방식은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테러 작전과 러시아의 핵자산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에도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엠블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방패를 뚫고 지나가는 칼과 러시아 키릴 문자 B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고 날카로우며 위협적입니다. 이 부대는 매우 비밀스러워서 대테러 작전부터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보호, 국가를 위한 은밀한 임무 수행 능력까지 갖춘 러시아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들의 뿌리는 KGB의 특수작전 부서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시절의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훈련면에서 빈펠 요원들은 FSB 알파의 형제들과 동일한 고된 과정을 거치지만 대테러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들은 근접 전투, 은밀 침투 전술, 무기 숙련의 전문가들입니다. 입단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일반 스페츠나츠 부대에서 최소 2년을 복무해야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 대부분은 1급 비밀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심해 첩보 수집, 적진 후방의 비밀 작전, 전략적 목표 제거, 적 함선 납포, 외교, 공간 보안 등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들은 궁극의 그림자 전사들로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항상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제45군이 스페츠나츠 여단. 제45군이 스페츠나츠 여단은 러시아 공수군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스페츠나츠 부대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본부를 둔 이들은 1994년 독립연대로 시작해 2015년 전체 여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진 후방에 강화 지점을 확보하고 VDV의 본진이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휘소를 타격하고 적의 계획을 교란하며 고가치 표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군이 반대편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서구의 라이벌들과 협력한 적도 있습니다. 2001년 코소보에서 알바니아 반군을 추격할 당시 미국의 그린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작전했습니다. 당시 이 작전에 참여했던 그린베레 마크 자코나는 러시아 동료들에 대해 정신력이 대단한 녀석들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숲과 산을 누비며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45여단 소속 군인 22명이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을 방문해 미 제10특전단과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체첸전쟁 당시 45여단은 그로즈니 돌격작전에서 차원이 다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반군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덮쳤는지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요원들은 도시를 조용히 휩쓸며 건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기계와 보병이 진입했을 때 체첸 부대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지워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특수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통상 스페츠나츠라고 불리지만 사실 러시아 특수부대는 미국 특수부대만큼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미국 특수부대와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